네, 여러분 오늘 이 보수파, 왜 소위 대학은 좌익이 많은가, 왜 대학 교수 중에는 좌익이 많은가, 왜 지식인들 중에는 좌익이 많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게 편지가 한 통화 있습니다. 편지가 저 앞으로 꽤 많이 옵니다만은 이 편지만큼은 여러분들께 소개를,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이 반듯한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막내 고모님께서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빌라 집을 새로 샀다고 합니다. 관악구 언덕 쪽에 오래된 빌라를 샀다고 합니다. 우리 고모님 가격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모님은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현실로 볼 때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중 남편은 건축 사업에 잡부도 하고 미장 일도 합니다. 고모님은 아파트 청소부를 합니다. 그리고 파지, 소주병 등을 수거해서 고물상에 팔고 저축을 해서 집을 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규제 주필께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고요. 우리 집은 좋은 꽃도 키운다 하면서 자랑도 많이 하십니다. 그 고모부께서. 고모부는 글자를 몰랐는데 우리 고모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고모님께 고맙다며 잘합니다. 요즘은 집도 장만하고 해서 콧노래 부르며 행복해 한다고 합니다. 아, 행복이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15명, 가족, 형님, 조카, 조카 며느리 등등 모여서 박수도 치고 했다. 이런 행복을 63살이 되었어야 알았습니다. 이 불광동 진달래 방앗간 주인 아주머니는 주인이신가요? 주인인 것 같습니다. 63입니다. 63세. 굉장히 나이가 드셨는데 이 정서만큼은 아주 소녀적인 그런 정서를 가지고 쭉 쓰셨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도 뒤늦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녁 8시면 정규제 TV를 들으며 반듯한 가치관과 애국심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불광동에서 작은 방앗간을 합니다. 내 친구 세광이 엄마는 파출부를 하면서 아들 2명을 대학에 보냈고 집에 있는 당뇨병 남편을 모시고 열심히 삽니다. 2016년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이 친구도 해냈구나 하면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목적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제 TV를 즐겨보며
허원순 씨의 미리 보는 환경도 보고 오정근 교수님의 경제 산책도 보고 만족스럽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분 다 아주 젠틀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정규재 주필님께 자랑하고 싶어서 이 글을 드립니다. 진달래 방앗간 아주머니. 중간에 아주 감동적인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냉장고에 뭐 먹는 거 많이 있고 주부가 요리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다면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본다. 팥출부를 해도 바나나도 사 먹고 수입 쇠고기도 사 먹을 수 있다. 식탁이 그다지 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쓰신 분은 불광동 진달래 방앗간 차정희 아주머니이십니다. 이름을 공개를 해도 되나 안 되나 망설이다가 공개를 합니다. 인생을 힘껏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나라입니다. 뭐 그런 내용. 대개 이 보수주의자들은 지금 이 편지를 주신 분처럼 대부분은 서민들입니다. 이 책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지식인은 왜 자유주의를 싫어하나? 지식인은 왜 좌파가 많나? 레이몽 부통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쓴 책입니다. 프랑스에도 좌익이 뭐 굉장하죠. 우리나라 좌익과는 또 좀 다릅니다만은 지식인은 왜 자본주의, 자유주의를 싫어하나? 레이몽 부통이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불광동 아주머니, 진달래 방앗간, 참 정겨운 방앗간 제목이군요. 이 제가 봉투를 찢다가 이렇게 막 찢어져서 죄송합니다. 차정희 아주머니, 올해 63살의 아주머니십니다. 혹시 이 성함을 알려드려서 본인께 좀 누가 되지는 않을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이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이 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식인들 중에는 좌빨이 많나? 왜 오히려 서민들에게 보수가 많나?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 책의 제1장 반자유주의적 사고는 어디서 오나? 2장 반자유주의적 사고는 어떻게 전파되었나? 제3장 자유주의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아담 스미스의 로드맵을 만들어내냐? 하는데 이 작은 책입니다. 아주 부피도 가벼운 이 작은 책을 보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여기에 종북이라고 하는 좌익 그룹이 또 얹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좌익이 많나? 대학 교수들, 우리가 아는 대학, 지금 문재인 캠프에는 대학 교수만도 2,000명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학 교수가 몇 천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몇만 명 되겠죠. 문재인 캠프의 대학 교수가 2,000명이나 한 자리를 해보겠다고 바글바글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강남 좌파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프랑스에서는 포도주 좌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왜 그런가? 미국의 대학도 벌거죽죽 합니다.
그럼 도대체 전 세계 대학들은 왜 이다지도 벌거죽죽해졌나? 유럽 대학들도 벌거죽죽합니다. 이 대학들의 좌경화 현상은 특히나 1960년대 들어서 굉장히 심각해졌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소위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기면서 더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도 이 좌익의 온상이 사회라는 말이 붙어 있는 학과들은 대부분 좌익들입니다. 좌익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우익 지식인들은 굉장히 그 집단 속에서 버텨내기가 어렵고 아예 입을 잠그고 조용히 연구에만 몰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무슨 학문에 사회라는 말이 들어가면 또 좌익이 많아집니다. 예외라고 한다면 사회생물학 정도입니다. 사회생물학은 생물들의 말하자면 동식물들의 세계를 연구함으로써 소위 인간의 사회학을 대체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는 학문 분야죠. 뭐 여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과학사회학 그러면은 과학 이론 분야의 사회 좌익 그룹 이제 이렇게 됩니다. 무슨 사회학 또는 사회 학 이렇게 붙으면 되게 좌익인 경우들이 흔해질 정도로 강단 좌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지금 그 태극기 집회에 나와 있는 분들도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본 진달래 방앗간의 아주머니 같은 건실하게 아주 서민이지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몇 명의 지금 얘기가 적혀 있었거든요. 이 아주머님의 주변에 있는 고모님도 있고 63살 드신 분이 썼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참 소녀적 감성을 가지고 있는 예쁜 글이어서 제가 참 이 편지만큼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소위 건전한 서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본능적으로 느끼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국가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야. 내가 건강한 내 몸으로 열심히 일하고 작지만 소중한 소득을 얻고 그 소득으로 소찬이지만 그래도 냉장고를 채울 수 있는 정도면 나는 행복하다. 라고 자기 인생에 자기 책임을 아는 서민들이 있고요. 대개 이제 보수 지식인들은 또 상당히 이제 지식 수준이 높아진 분들이 이제 그룹이 있죠. 그 가운데 얼치기 지식인들, 저는 그 지식인을 슈도 지식인이라고 부릅니다. PSEUDO, 슈도, 유사 또는 사이비 그런 것 같은데 진짜는 아닌 인텔렉추얼 지식인들, 유사 또는 사이비 지식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좌익적 성향을 갖습니다. 학문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일까요? 글쎄요. 이 칼 포프라는 학자가 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조금 아마 독서에 숙련이 되신 분들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소위 그리스의 플라톤에서부터 현대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좌익의 계보가 있다는 겁니다. 좌익은 필연적으로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 국가가 무언가를 설계한다. 나를 국가가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국가에서 무언가를 설계하고 국가가 시장도 돌리고 국가가 재화와 자본을 분배하고 국가에서 국가 주도적으로 경제도 돌리고 국가 주도적으로 교육도 돌리고 사회학 그 다음이 교육학입니다. 우리나라 정교조가 벌거죽죽하다 고등학교가 벌거죽죽하다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교육이라고 이름 붙은
4대라고 이름 붙은 데는 대부분이 벌거죽죽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분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칼포프라고 하는 철학자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멀리 거슬러 가서 플라톤에서부터 현대 마르크스까지를 소위 좌익 전체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쭉 분석을 하게 되죠. 물론 우익에도 전체주의가 존재합니다. 히틀러 같은 경우이죠. 그런데 소위 얼치기 지식인, 슈도, 사이비 지식인 층에서 왜 좌익이 많으냐. 대개 공부를 설 배우게 되면 내가 좀 배워보니까 세계는 이런 거야. 그러면 이 세계가 좀 더 좋아지려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국가에서 이런 거를 해주면 세계는 훨씬 아름다워질 거야. 세계는 이렇게 조직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야. 말하자면 청춘기 때 하늘을 보고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그 차오르는 욕망 속에서 내가 대한민국 아니 어떤 공화국이든지 공화국을 몇 개씩 부숴내기도 하고 공화국을 몇 개씩 세우기도 하는, 때려 부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하루 저녁에도 공화국을 몇 개를 세웠다가 부수기도 하죠. 아마 저하고 같이 일을 하는 우리 원혁이 학생도 하루 저녁에 공화국을 몇 개씩 만들었다가 몇 개씩 부수기도 하고 또 내일은 어디 가서 무슨 얘기 들으면 또 기가 솔깃해지고 그래서 그 공화국은 또 다른 공화국을 내일 저녁에 만들고 아마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생각이 실제로 정치 권력에 작용하기 시작하면 좌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만들면 사회는 더 좋아질 텐데라고 소위 그것을 설계주의적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지식인들은 자기가 조금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이렇게 설계하면 세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대개 그 단계를 좀 더 지나서 생각이 더 깊어지면 점점 겸허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한계가 많아.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완전하지 않아. 막상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돼. 그러므로 지식은 불완전한 거야.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명시적 지식이어서 암묵적 지식이 아니야. 현장 지식이 아니야. 국가가 서류상으로 보고받고 서류상으로 지시하는 여기에는 진짜 지식은 없어. 명목상의 지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지식이 아니야. 이 지식은 굉장히 한계를 가진 지식이야. 우리가 아는 지식은 굉장히 부분적이고 불완전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뭔가를 세우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빈약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훨씬 성숙한 인격이 되죠. 그래서 강남 좌파도 나이가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 성숙해지면서 굉장히 유보적이 됩니다. 그게 정말 그렇게 좋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때? 라고 생각하는 지식에 있어서 겸허해지고 지식 결론에 있어서 굉장히 유보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되게 젊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이제 혁명을 부르짖고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이렇게 세상은 바꾸면 되는 거야 라고 바꾸어 보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실패할 때마다 광장에는 비참한 피가 터지고 곡소리가 나고 말하자면 공포가 덮쳤다가 사라지고 소련 같은 나라는 70년이나 그 실험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인류를 죽인 끝에 실험이 끝났죠. 우리나라에도 그 실험이 대한민국에도 이제 다가오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어설픈 실험하지 마라. 뭣도 모르면서 짧은 지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생활 속에 깊이 느끼는 생활인들의 보수주의적 철학, 생활인들의 철학, 건강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은 보수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어설픈 지식인을 지나서 지식이 일정 단계 이상 도달하면 그때 비로소 지식은 한계가 많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유보적인 지식의 한계를 절감하는 지식의 유보, 사회 판단의 유보, 설계의 유보 이렇게 들어가면 성숙한 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수 시민들은 대개 이 중간에 보다는 이 양쪽에 많습니다. 보수적인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정말 자랑스러운 분들이고 너무 예쁜 분들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저는 늘 한없는 경의를 갖고 있습니다. 좁게는 저희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집에나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가족이 많았잖아요. 잘 사는 부잣집이 있고 못 사는 집이 있고. 오늘 왜 강남 좌파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자연과학적 세계관, 자연과학적 어떤 물리법칙에 대한 이해가 인문사회 학에도 침투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기도 할 겁니다. 또 뭔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자기적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어설픈 지식인들의 과욕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 좌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책에도 일부 이제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반자유주의, 좌익 지식인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또는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이 책이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파랑이라는 데서 나왔고 책값은 9,000원입니다. 지식인은 왜 자유주의를 싫어하는가. 아주 작은 책이기 때문에 읽을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정규제 TV가 뭐 일부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사를 갑니다. 한국경제신문 그동안 정들었던 한국경제신문을 떠나서 광화문에 있는 조그만 오피스텔로 얻어서 정규제 TV가 이사를 갑니다. 저도 메인 사무실은 주 사무실은 그쪽으로 같이 옮기게 됩니다. 물론 뭐 일부에서는 아십니다만은 제가 주필을 그만두고 주필을 자리는 내려놓습니다. 외부에 아마 정치권에서 우리 회사 안팎으로 적지 않은 압력이 있었던 것 같고 그쪽에 있는 정치권에서 정규제 주필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아마 표시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자리를 주필은 내놓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물론 모양은 썩 아름다운 모양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밖에 독립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신문사 안에서 아무래도 있으면 회사의 메인 몸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데 약간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회사에 누를 끼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제가 흔쾌히 그럼 주필직을 내려놓겠다. 사무실도 옮기겠다. 정규제 TV도 독립시키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광화문으로 옮깁니다. 광화문에 옮기는 그 빌딩의 이름이 마침 광화문 시대입니다. 정규제 TV의 광화문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차 이 광화문 시대의 정규제 TV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들어진 정말 좋은 지식과 뉴스를 줄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언론기관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주
제가 주로 교양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만은 앞으로는 상당히 좀 다른 다양한 경로의 모색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